세 번째 발표는 스튜디오 바프의 이남희 대표님께서 이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삶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남희 대표님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공공문화예술기획을 주요 분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스튜디오 바프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리고 홍익대학교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교수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남희 교수님의 발표를 현장 스튜디오로 모셔서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삶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요. 최근 제가 겪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디자인 얘기를 저희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의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분야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디자인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디자인에서 최근에 디자인 영역이 굉장히 많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영역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거의 30년 이제 넘게 일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바로 삶 또는 공공 영역의 그 대중의 삶에 대한 그런 관심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그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요. 그 목적어는 삶이고 주어는 바로 나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주인이고 바로 누가 만들어준, 누가 디자인해준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바로 주인이 돼서 디자인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잘 팔게 하는 디자인에서 잘 살게 하는 디자인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그 저의 디자인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잘 설명하는 말을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스스로 도두고 가꾸어 삶을 밝히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한자 단어들을 찾아서 조합을 했는데요. 저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도두고 가꾸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이 축적돼서 자기 삶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 디자인의 철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돌봄 디자인인데요. 왜냐하면 생애 마지막 단계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 늙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생애 마지막 단계에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도두고 북돋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실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생애 마지막 단계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하고 그 돌봄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20%로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제 노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노인의 삶의 질, 즉 생애 마지막 단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1인 가구의 그 문제가 또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구 그 절벽 시대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초고령 사회와 만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어떤 결말이 올지 굉장히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독사의 증가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회 문제를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치매는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서 도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65세를 사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80세가 넘어가고 뭐 85세도 우리나라 평균 그 기대 수명이 83세라고 하니까 85세까지 이제 살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예측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이제 3명 중에 1명이 이제 치매 환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요양시설에서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대안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가족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그런 그 질병인지,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삶이 마지막 단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끝 지점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3년인지 5년인지 우리가 보통 뭐 암에 걸린다 그러면 뭐 얼마가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치매의 경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생존하게 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게 그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고는 뭐 2년에서 20년까지 이르기도 하고 평균 생존 기간이 10.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85세를 산다고 했을 때 어린 시절 아기 유아기를 이제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는 뭐 글쎄요, 인생의 10분의 1이 넘는 시간이 이제 생의 그 마지막 단계 치매에 걸린 상태로 인생의 10분의 1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지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을 이제 치매라고 한다면 뭐 치매를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끝이 뭐 10년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아쉬움 없이 삶을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 죽음의 질 지수라는 것을 연구한 그 통계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하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죽으면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즉 뭐 집을 얘기하겠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그거는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줄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누구냐면 가족, 친구와 함께, 그리고 뭐 기대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기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질 지수를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뭐 가장 높은 그 점수 뭐 등위에 있고,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40국가 중에서 3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마무리를 생각할 때는 죽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거의 10년에 이를 수도 있는 그 시간들, 청소년기에 우리가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시간만큼이나 긴 시간을 우리는 삶의 마지막 시간들로 보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잉이라고 하는, 아까도 죽음의 질 지수를 얘기할 때는 이제 다잉의 개념, 뭐 엔딩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웰다잉은 뭐냐면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 그러니까 즉 죽음 그 자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죽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 그래서 well living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짧게 well living, 어떻게 잘 살 거냐의 문제와 같은,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한데 어떻게 잘 떠날 거냐. 그러면 그것은 긴 시간 동안이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전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well living을 위해서는 잘 떠나기와 잘 보내드리기라는 두 가지 숙제가 주어진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늘 생각하던 것인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생의 끝에 만나는 것이 죽음이지만 죽음은 그냥 딱 들숨을 했다가 날숨이 안 되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숨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전 순간까지는 여전히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길게는 뭐 10년, 20년도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려 깊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마무리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그 행복한 마무리라는 것은 well living, 어떻게 잘 사느냐와 어떻게 잘 떠날 것이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잘 사는 문제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떠나는 문제는 누군가가 잘 돌봐서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결국은 행복한 삶,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로 최근 저희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제목하여 인행시의, 저희 아버지예요. 인행시의 행복한 100세를 위한 삶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제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90세에 이르셨는데요. 90세에 이른, 즉 인생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이르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 돌봄 디자인을 실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경험하시는 생애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저희 또한 이와 같은 돌봄을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물게 4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가 남들 4대 갈 때 우리는 5대 간다라고 말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증손녀까지 보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를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드리고 했었던 가족들의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봄 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해가 부부로 60년을 함께 해오신 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회혼례라는 걸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보니까 그 회혼례를 해드리고 싶다는 것은 자녀들의 바람일 뿐이지 실제 그 단계에 이른 본인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것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과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건데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부모님이 60년 해로 하셨으면 그때 멋있게 우리 다 드레스 입고 멋있게 예식을 치러드려야지, 전통적으로는 회혼례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실제로 60년을 함께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혼례는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순 씨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 아버지는 늘 내가 혼자 살아요, 외로워요,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귀에 담아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나 주체적이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외롭다는 말, 혼자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살던 집에서 잘 지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드실 음식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벌써 우울증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치매 판정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치매라니, 치매는 처음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입니다. 근데 치매가 발생하는 순간 그건 아버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가족이 돌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다들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누가 돌봐야 하는 것인지 저희 그 세 자매들은 굉장히 큰 고민과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의 모습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저희 가족들의 입장에서 마음도 함께 무너져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고민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버지가 표면적으로 하시는 나 혼자 살아요, 내가 외로워요, 이런 말씀의 그 저변에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나 이 다음에 어디서 살지 모르겠다,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삼촌이나 외숙모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이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로 보내질 수도 있겠다.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어딘가로 보내질 수 있을 건데 그게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저희 집에 방을 이렇게 꾸며놓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막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촌 외숙모께 나도 갈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셨던 거예요. 이제 혼자서는 그 집에서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면 이제 걱정이 크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딸들이 집에 가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딸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일상, 내 가족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꼭 지켜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그 어느 집에서 모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총체적인 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을 돌보는 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단계에 아버지가 의식을 놓기 전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기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안에는 어떤 이제 재산에 관한 부분도 있겠고, 뭐 이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정리를 해보게 되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사는 웰 리빙과 웰 리빙, 떠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아버지의 총체적 일상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어떤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는 어디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 집은 40년이 된 오래된 주택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서 성장한 집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동파가 되고 그러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조금씩 막 이어진 거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도 안 되고 어디를 파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수리 불가인 거예요. 집을 다 파 뒤집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 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비용들은, 돌봄 비용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어떤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 같은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가장 초기에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버지 생각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소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일, 좋아하시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이야기를 옛날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치매는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큰 문제,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모실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녀들끼리, 이제 저희 세 자매인데 동생들이 언니 여기다 우리 집을 새로 지으면 어때?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어디다 모실 거냐. 그리고 아버지가 아까 삶의 질, 죽음의 질에 관한 얘기에서도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테니까, 오케이,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디자인하자. 가족 모두를 위한 꿈을 디자인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말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아무튼 시작은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두려움이 아닌, 아버지 또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드리자라고 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우리 집 새로 지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러자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동안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저희 집에 와 계시려면 집도 불편하고 그럴 텐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가지시더라고요. 원래 호기심이 많고 도전감이 많으신 이제 분이셨지만, 당신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런 큰 변화, 막 어찌 생각하면은 두렵고 막 혼란스럽고 오히려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보다는 뭐 딸들을 믿으셨는지 아니면 이미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치매로 인해서 다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러자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고 뭐 자문을 구하고 하면서 결국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집은 40년이 넘는 저희가 저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을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감이 교차했는데요. 결국 우리는 다 털어낸 그 집의 맨 땅 위에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함께 도전하자라고 하는 저희들끼리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진 퍼포먼스를, 세 자매의 사진 퍼포먼스를 저기 맨 땅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현실적인 문제는 집을 어떻게 질 거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질 거냐는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했는데요. 우리들의 이제 목적은 뭐 가족 돌봄, 누구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고 공동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볼 건데, 그런 지속 가능한 가족 돌봄을 위한 공동주택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장기 임대 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 아버지 이후에 저희들이 지낼 수는 없어요. 그 사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서 뭐 10년 이후에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들이 거점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이제 아버지를 돌보자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돌봄의 방식은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아까 10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자면 100세라고 했으니까 10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경제 구조를 생각한 그런 집을 이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처음 알았지만 이 낡은 집을, 저희는 돈이 없지만 낡은 집을 담보로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될 수 있다라는 대담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집안의 설계 안에는 그 돌봄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위아래층이 복층으로 되는 곳에는 아버지가 아래층, 돌봄 가족이 위층에 있다 그러면 서로 잘 볼 수 있는,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단층 구조일 때는 이게 이제 독립적인 구조이면서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집 또한 이제 굉장히 오래된 주택인데, 주택의 2층, 아래층에는 저희 딸과 사위, 그 세 명의 식구가 살고, 이제 2층에 저희 부부가 살았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작업실로 공간을 옮기고 아버지가 계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다 파악이 되고, 또 돌보미 입장에서도 한눈에 파악이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 머무르시고 한쪽에서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화장실이 가까이 있고 이런 공간을 이제 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넓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고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공간에서 실제로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많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낡은 이제 가구들을 가져왔지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뭐 바꾸면서 굉장히 많은 가족 활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딸과 두 사위, 또 미국 사는 딸이,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두 분, 오전과 오후, 뭐 저희가 다 생업을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볼 수 있는 역할을 나누고 이런 공동 돌봄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2주의 일정을 짜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어떻게 되고, 또 뭐 큰딸은 언제, 사위는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다 나눠서 저 일정을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버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관찰하고 대응하는 대안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단 지성을 통한 그런 돌봄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이게 전체를 총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안 되고 몇 가지로 나눠야 돼요. 뭐 인행시 팬클럽, 이거는 실제로 요양보호사와 그 세 자매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아주 시시각각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는 거라면,
뭐 인행시를 지키자 가족 돌봄팀 같은 경우에는 두 딸과 사위가 어떻게 이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지 이걸 다 오픈해 놓게 되면 다들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소통 그리고 공평한 원칙을 절대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저희들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그 머릿속에 늘 생각하던 이런 하나의 그 가능성을 서울시에서 하나의 그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과 따로 또 함께하는 장기 임대 돌봄 나눔 주택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면서 저희들이 늘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은 집에서 돌볼 거냐, 시설로 보내드릴 거냐,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냐를 또 비교해 보게 되면 장기 요양보험에서 노인 요양을 입소했을 때의 비용, 그리고 또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을 했을 때 비용, 그 밖에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뭐 장점, 단점들을 쭉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즉 노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지가 분명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선택의 입장에서 가족 돌봄을 원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통해서 보자 그러면 지금 가족 돌봄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도 그 가족 돌봄의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80시간 정도의 그 방문 요양 돌봄만 가지고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생업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비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그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 가족이 돌보려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가정과 사회가 모두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점을 중심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펴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뿐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 문화를 장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5분의 1의 인구의 5분의 1이 해당된 노인들을 모두 요양원에 보낸다 그러면 사회를 움직이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근간 그 문화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 돌봄 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일종의 주거 문화 지원책으로서 채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입체적인 맥락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안전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1인 가구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어차피 1인 초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데 이 그 방문 요양 보호사를 일자리로 점점 더 많이 육성하고 공급 확대하자. 근데 이것을 여성에게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도 1인 가구 남성들 고령화 그 연세가 많은 1인 가구들도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으로서 그 요양 보호사에 대한 육성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요양 보호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이 된다 그러면은 이 가족 돌봄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일상의 삶이 그 생업이 병행된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사회의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혈연을 넘어서서 1인 가구들이 서로 연대하고 그들이 또한 그 사회적 가족으로서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확장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 돌봄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하나의 장기 임대 돌봄 나눔 주택이라는 개념의 하나의 공간을 창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족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있고, 근데 그 한 공간에 다 뭉치는 게 아니라 각각이 독립적인 공간인데 바로 담 하나 사이로 옆에 벽 하나 사이로 옆에 있고 또 요양보호사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의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각자의 다양성, 그러니까 주간에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있고, 뭐 멀리 가고 멀리서 올 필요도 없이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오고, 또 퇴근을 하게 되면 자기 공간으로 돌아가고, 또 야간에는 가족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효율과 공간적인 효율을 굉장히 잘 누릴 수 있겠고, 그들이 하나에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관계로 탄생을 한다 그러면 시간제 돌봄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의 돌봄 때 엄마들이 뭐 빨리 어디 갑자기 가야 되는데 아이 돌볼 곳이 없어서 막 전전긍긍 하듯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제안드린 모두의 웰리빙, 이해관계자 모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떠나게 하는 그런 삶 디자인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디자인 영역이 함께 합니다. 이를테면 먼저 그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쾌적한 걸 넘어서 나 저기 정말 살고 싶어라고 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건축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요. 당연히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공간이 설계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 지금까지 이제 정책의 문제가 치매 어르신 환자에게만 집중이 되었다면 돌봄을 하는 가족 모든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그런 이제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함께, 제가 아까 자작자작이라는 철학을 통해 설명을 드렸지만 나 어떻게 해줘, 국가나 사회가 해주면 난 누릴게,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모든 이해관계자, 사용자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여 디자인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 1인 가구, 일자리, 고독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소셜 디자인의 개념이 모두 하나에 이렇게 융화돼서 그것이 바로 웰리빙을 가능하게 하는 삶 디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지금은 부모를 위한 돌봄을 고민하지만 머지않아 나 자신, 나를 위한 돌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가족이라든가 돌봄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진화하면서 정착이 되어야 할 그런 돌봄 나눔의 문화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담론의 첫 주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돌봄 가족들은 정말 저희가 겪어왔듯이 각자 상황이 정말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애 마지막 단계에 직면해 있는 부모를 위해서 정말 행복한 삶의 마무리를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처럼 또 저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해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과 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선사해 주신 서울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남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작자작이라는 철학 아래 정말 많은 여운이 남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돌봄 나눔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 주시고 또 진정성 있는 제언을 나눠주신 이남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발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